안녕하세요. 베타 AI 뉴스레터 팟캐스트 팀입니다. 2025년 6월 네 번째 주인데요. 이번 주 AI 업계는 정말 소식이 많았어요. 빅테크들은 새로운 AI 기기 만든다고 하고 또 스타트업이나 인재 영입 경쟁도 엄청 치열했고요. 새로운 생성 AI 모델 소식도 있었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 AI 전쟁터가 하드웨어부터 검색, 콘텐츠 생성, 그리고 인재 영입까지 정말 정신없이 돌아가고 있는데 그 핵심적인 내용들을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오픈 AI랑 조니 아이브의 그 비밀 프로젝트부터 해서 퍼플렉스티 인수설, 미드저니의 영상 모델 소식, 그리고 메타의 인재 확보 전쟁까지 한번 깊이 들어가 볼까요? 자, 첫 소식부터 이게 아주 흥미로운데요. 오픈 AI하고 조니 아이브의 스타트업 아이오 있잖아요. 여기가 손잡고 AI 기기를 만든다는 소식이 점점 구체화되고 있어요. 법원 문서를 보니까 처음엔 이어버드 형태에 집중한 것 같더니 샘 알트먼 CEO가 말한 첫 프로토타입은 그 주머니나 책상 위에 두는 웨어러블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뉘앙스더라고요. 주변 환경을 완전히 인식하는 세 번째 기기, 이게 대체 뭘까요? 지금 메타나 구글은 스마트 글래스 쪽으로 가고 애플은 카메라 달린 에어포츠 이런 소문도 있잖아요. 근데 오픈 AI랑 아이오는 완전 다른 방향을 보는 거죠. 그냥 기존 기기를 좀 더 똑똑하게 만드는 걸 넘어서서 아예 뭐랄까 새로운 종류의 기기,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식으로 상호작용하는 그런 걸 만들려는 것 같아요. 야심이 느껴지죠. 물론 그 아이오 상표권 문제도 있고 기술적으로도 쉽진 않을 테니까 실제 제품이 나오려면 최소 1년, 그 이상 걸릴 수도 있겠지만요. 방향 자체는 되게 흥미로운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런 새로운 하드웨어 위에서 돌아갈 서비스 경쟁도 만만치 않은데 AI 검색 엔진 퍼플렉시티 있잖아요. 이걸 두고 메타랑 애플이 관심을 보인다는 소식이에요. 설립한 지 3년 된 스타트업인데 메타는 아예 인수 논의까지 갔다가 잘 안 됐고 애플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그 웹 콘텐츠를 AI가 분석해서 요약해주고 출처까지 딱 보여주는 거잖아요. 꽤 쓸만하던데요? 그렇죠. 두 회사 다 지금 AI 경쟁에서 좀 혁신적인 기술이나 핵심 인재가 정말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특히 애플 같은 경우는 구글하고 검색 계약 관련해서 소송 문제도 있고 하니까 사파리 브라우저의 다른 대안을 좀 고민해 볼 수 있는 타이밍이고, 메타는 AI 역량 강화하려고 정말 절박하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렇군요. 근데 그 퍼플렉시티도 예전에 BBC 같은 곳 컨텐츠 무단으로 썼다고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이런 윤리 문제가 혹시 인수 과정에서 좀 걸림돌이 되거나 그러진 않을까요? 맞아요. 그게 진짜 중요한 변수예요. 기술력은 기술력이고 AI 윤리나 저작권 문제는 앞으로 계속 나올 이슈거든요. 당연히 인수하려는 회사 입장에서는 부담이 들 수밖에 없죠. 네. 자, 이번에는 AI가 정보를 찾는 걸 넘어서서 직접 뭔가 만들어내는 쪽으로 가볼까요? 이미지 생성으로 완전 유명한 미드전이 있잖아요. 여기가 드디어 첫 AI 영상 생성 모델 V1을 내왔어요. 사용자가 이미지를 올리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5초짜리 짧은 영상 4개를 만들어준다는데 미드저니는 근데 단순히 영상 만드는 걸 넘어서서 실시간 오픈월드 시뮬레이션이라는 훨씬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밝혔더라고요. 물론 최근에 디즈니나 유니버설 같은 큰 스튜디오들한테 저작권 침해 소송을 당한 걸 보면 AI 생성물의 법적 윤리적 문제가 얼마나 복잡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V1이 이미지 생성보다 비용은 한 8배 정도 비싸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미드저니 특유의 그 비주얼 스타일은 여전히 매력적일 것 같아요. 와, 경쟁이 진짜 장난 아니네요. 이런 기술을 만드는 건 결국 사람인데 인재 확보 전쟁도 정말 치열하죠. 특히 메타 움직임이 진짜 거침없는 것 같아요. 이번엔 일리아 스스케버가 세운 세이프 슈퍼 인텔리전스의 CEO 데니엘 크로스하고 전 기타브 CEO였던 넷 프리드먼까지 영입하려고 한대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메타가 원래 세이프 슈퍼 인텔리전스 회사를 아예 인수하려고 했는데 거절당하니까 CEO 영입으로 방향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리고 AI 영상 스타트업 런웨이 인수도 시도했었다면서요. 네, 정말 AI 분야 인재 전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그냥 딱 보여주는 사례 같아요.
샘 알트만도도 얘기했지만 메타가 경쟁사 핵심 인력한테만 1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1,300억 원, 그 정도 수준의 제안까지 한다는 소문이 돌 정도니까요. 이건 뭐 단순히 사람 빼오는 걸 넘어서서 유망한 스타트업에 투자하거나 아예 사버려서 기술이랑 시장 주도권을 그냥 한 번에 잡으려는 빅테크들의 전략이 점점 더 노골화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죠. 와, 1,300억 원이요? 그 액수 자체가 정말 상상을 초월하네요. 그 정도면 이건 그냥 인재 영입이 아니라 경쟁사의 핵심 동력을 아예 약화시키려는 그런 의도도 좀 있는 거 아닐까요? 충분히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핵심 인재 한두 명만 빠져도 경쟁 프로젝트에는 타격이 크잖아요. 기술 개발 속도나 방향성 모두에 영향을 주려는 좀 다각적인 전략으로 보이기도 해요. 그리고 짧게 하나만 더 덧붙이면요. 그 전 오픈 AI CTO였던 미라 무라티 있잖아요. 이분이 설립한 비밀스러운 AI 스타트업 Thinking Machines Lab, 여기가 무려 2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2조 7천억 원, 그 정도 규모의 시드 투자를 유치했다는 소식도 있었어요. 기업 가치는 100억 달러로 평가받았다고 하고요. 이런 거물급 인사들이 계속 독립해서 창업하는 흐름도 계속되는 거죠. 네, 오늘 쭉 살펴보니까 AI 분야는 정말 숨 돌릴 틈도 없이 계속 돌아가고 있네요. 새로운 하드웨어 구상부터 시작해서 정보 검색 방식의 변화, 콘텐츠 생성 능력의 진화, 그리고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핵심 인재 확보 경쟁까지 정말 역동적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께서 이 복잡하고 또 빠르게 변화하는 AI 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또 어떤 새로운 기회가 있을지, 혹은 우리가 마주하게 될 도전 과제는 뭘지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이런 거대 기술 기업들의 공격적인 인수 압병이나 인재 확보 경쟁이 과연 AI 기술 전체 혁신을 더 빠르게 만드는 걸까요? 아니면 오히려 소수 기업으로 힘이 너무 쏠리면서 다양성을 해치고 장기적으로는 발전을 좀 저해하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잠시 후에 2부에서는 이번 주에 주목할 만했던 AI 오픈소스 코드랑 또 최신 논문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Beta AI newsletter. Your favorite AI newsletter.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엔 이메일에 AI 소식을 전해드려요. 베타 AI 팟캐스트 2부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주 주목할 만한 AI 오픈소스 코드와 논문들을 좀 깊이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흥미로운 연구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바로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소식입니다. 네, 첫 번째는 그 RAG 시스템, 그러니까 검색 증강 생성 시스템의 정보 검색 능력 향상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다룬 논문입니다. 논문 제목이 Vision Guided Chunking is all you need. Enhancing RAG with Multimodal Document Understanding 이군요. 이게 기존 RAG 시스템은 좀 복잡한 문서 구조나 특히 막 여러 페이지에 걸쳐 있는 표, 이미지 이런 거 처리하는 데는 어려움이 좀 있었죠? 맞습니다. 아무래도 텍스트만 보다 보니까요. 이 논문은 LLM, 대규모 멀티모델 모델을 써서요. PDF 문서를 볼 때 이제 시각 정보까지 같이 이해하면서 처리하는 새로운 층킹 방식을 제안합니다. 시각 정보까지요? 네. 그러니까 페이지 묶음 단위로 처리하는데 페이지 사이의 문맥을 계속 유지하는 거죠. 특히 여러 페이지에 걸친 표나 그림, 절차적인 내용까지요. 그러면 이제 단순히 글자만 보는 게 아니라 그림이나 표의 연결성까지 파악한다는 거네요. 결과적으로 그럼 첨가 품질이나 RAG 성능이 좀 나아졌나요? 네, 논문 결과로는 기존 RAG 시스템보다 정확도가 더 높고 또 문서 구조나 의미적 일관성을 더 잘 보존한다고 합니다. 복잡한 문서 다룰 때 확실히 유리하겠죠. 그렇겠네요. 자, 두 번째 소식은 비디오 생성 기술 관련 데이터셋인데요. 세카이, A Video Dataset Towards World Exploration 이라는 제목이요. 네, 이름처럼 세계를 담은 데이터셋인데요. 현재 비디오 생성 데이터셋들이 좀 특정 장소에 한정되거나 영상 길이가 짧고 또 정적인 장면 위주잖아요. 그리고 탐험 관련 주석도 부족하고요. 네, 그런 한계점들이 있었죠. 이 세카이 데이터셋은 그런 문제들을 좀 해결하려고 구축된 겁니다. 규모가 어느 정도인데요?
이게 전 세계 100개 이상의 국가 및 지역, 그리고 750개 도시에서 촬영된 5,000시간 이상의 1인칭 시점, 그러니까 FPV나 UA 비디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와, 5,000시간이요. 정말 방대하네요. 네, 그리고 그냥 영상만 있는 게 아니라 위치, 장면, 날씨, 인구 밀도, 캡션, 심지어 카메라 경로 같은 주석 정보가 아주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어요. 주석까지요. 이걸로 유메라는 상호작용형 비디오 세계 탐험 모델도 훈련했다고요? 맞습니다. 이 데이터셋 자체가 비디오 생성뿐만 아니라 이제 사용자가 상호작용하면서 세계를 탐험하는 듯한 모델 개발에 큰 도움이 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흥미롭네요. 자, 세 번째는 LLM을 좀 더 쉽게 맞춤 설정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입니다. Drag and Drop LLMs, Zero Shot Prompt to Weights. 로라 같은 페프트 방법도 사실 작업별로 최적화가 필요하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연구는 D&D, 즉 Drag and Drop LLM이라는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몇 개의 레이블 없는 작업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별도의 학습 과정 없이요. 학습 없이요? 네, 바로 로라 가중치를 생성해주는 프롬프트 조건부 파라미터 생성기입니다. 와, 학습 없이의 가중치를 바로 만든다고요? 그게 가능한가요? 성능은 좀 괜찮을지? 저도 그게 궁금했는데 논문에서는 전체 파인튜닝보다 오버헤드가 최대 12,000배 낮으면서도 기존 로라 방식보다 상식 추론, 수학, 코딩, 멀티모달 벤치마크에서 평균 30%까지 성능 향상을 보였다고 해요. 30%나요? 와, 대단하네요. 그 관련 프로젝트 페이지는 저희 뉴스레터 참고하시면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뉴스레터에 링크 넣어두겠습니다. 네 번째 연구는 LLM 추론 능력을 위한 강화학습, RL에 대한 재고 차례입니다. Revisiting Reinforcement Learning for LLM Reasoning from a Cross-Domain Perspective. 기존 RL 연구가 좀 수학이나 코드 쪽에 집중됐다는 지적이 있었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 연구는 다양한 추론 영역에서 신뢰할 수 있는 RL 보상 신호가 부족하다는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구루라는 데이터셋을 구축했습니다. 그로요. 어떤 데이터셋인가요? 수학, 코드, 과학은 물론이고 논리, 시뮬레이션, 표형식 추론까지 총 6개 영역에 걸쳐서 92,000개의 검증 가능한 예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와, 92,000개요? 그럼 이 데이터셋으로 뭘 발견했나요? 좀 흥미로운 점은 RL의 효과가 영역별로 크게 다르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사전 훈련에서 자주 접했던 영역, 예를 들어 수학이나 코드, 과학 같은 경우는 다른 영역 데이터로 RL 훈련을 해도 성능이 쉽게 올라가는데 네. 그렇지 않은 영역들, 논리나 시뮬레이션, 표형식 같은 경우는 해당 영역 데이터로 직접 훈련을 해야 의미 있는 성능 향상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단순히 아는 걸 꺼내는 게 아니라 진짜 기술 습득을 한다는 거네요. 그렇죠. RL이 실제 기술 습득을 촉진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구루실비, 구루 32B 모델도 공개됐다고 하니 이것도 관련 링크는 뉴스레터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5번째입니다. 진보된 멀티모달 생성 모델 옴니젠2 Exploration to Advanced Multimodal Generation입니다. 네, 옴니젠2. 이건 텍스트 이미지 변화는 기본이고 이미지 편집 그리고 인컨텍스트, 그러니까 주어진 맥락 안에서 생성하는 작업까지 다양한 생성 작업을 통합적으로 처리하는 오픈소스 모델입니다. 이전 버전이랑 좀 달라진 점이 있나요? 네, 구조적으로 좀 개선됐는데요. 텍스트랑 이미지 모달리티에 대해서 별도의 디코딩 경로를 사용하고 이미지 토크나이저를 분리해서 기존 멀티모달 이해 모델 위에 구축하기 좀 더 용이하게 설계됐다고 합니다. 이미지 생성 관련 기능도 강화됐다고요? 뭐 반영, 리플렉션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네, 맞아요. 이미지 편집이나 인컨텍스트 생성을 위한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개발했고요. 특히 이미지 생성을 위한 그 반영 메커니즘이랑 관련 데이터셋도 구축했습니다. 이게 생성 과정에서 모델이 스스로 결과물을 평가하고 개선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스스로 평가하고 개선한다. 그래서 파라미터 크기가 좀 작아도 성능이 괜찮게 나오는군요. 네, 맞습니다. 여러 벤치마크에서 꽤 경쟁력 있는 결과를 보여줬고요. 특히 인컨텍스트 생성 능력을 평가하는 새로운 벤치마크 옴니컨텍스트에서는 오픈소스 모델 중에서는 최고 수준의 일관성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오, 이것도 모델 코드, 데이터셋 다 공개 예정이라고 하니 프로젝트 페이지는 뉴스레터에서 확인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도 정말 문서 2회부터 비디오 데이터셋, LLM 튜닝, 추론, 그리고 멀티모달 생성까지 AI 연구의 최전선을 쭉 훑어봤네요. 네, 정말 다양한 분야를 다뤘죠.
오늘 소개된 기술들이 또 서로 막 결합되면 어떤 새로운 가능성이 열릴까? 이런 거 생각해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복잡한 도표가 있는 문서를 요약하면서 그 핵심 내용을 설명하는 이미지를 딱 맞춤으로 생성해 준다거나 오, 그거 좋네요. 네, 그런 서비스도 가능해지겠죠.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것도 리스너님들께 좋은 자극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흥미로운 상상이네요. 그럼 다음 주 수요일엔 뉴스레터와 팟캐스트로 돌아오겠습니다.